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전국 아파트 값이 지금 52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내림세가 49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1년에 보통 54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년 가까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주 낙폭을 보니까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지난주 마이너스 0.07% 대비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도권도 하락폭이 축소되었어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7% 하락, 지난주 마이너스 0.09% 대비 역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요 아파트 값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하고요 서초 지역 주요 단지하고요 경기도에서 용인시 처인구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용인이라 하더라도요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가파르게 또 떨어지는 지역도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 지금 집주인들이 말이죠 빚을 못 갚거나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수도권 빌라와 그리고 오피스텔이 올해 들어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새로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값이 역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가 말이죠 신축 아파트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지금 경고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새 아파트의 경우 지금 2, 3년 전에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전세가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역전세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1주입니다. 첫 주 기준으로 지금 집값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9%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마이너스 0.11% 하락 대비 지금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세종은 이번 주 0.23%가 상승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25% 하락했고요. 제주와 울산은 이번 주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마이너스 0.14%, 그리고 전북과 광주는 마이너스 0.13% 하락했고요. 경남은 마이너스 0.10% 하락했고요. 전남과 경기는요 마이너스 0.09%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9개 지역에서 21곳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보합지역은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락지역은 150개에서 147개 지역으로 오히려 하락지역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8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살펴볼까요? 서울 지역은요 매도와 매수의 희망가격 격차로 하락세가 지속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거래와 실물 매매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서울시는 전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북지역은요 서울의 강북지역 14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소폭 상승했어요. 0.02% 상승했는데요. 상승한 이유는 상계동과 중계동에 중저가 구축단지를 실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도봉구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9% 하락했는데 창동과 쌍문동의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광진구도 마이너스 0.13% 하락했습니다. 광장동, 구이동에 있는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요. 그리고 성북구
마이너스 0.11% 하락했는데요. 기름동, 정릉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은평구 마이너스 0.08% 하락했는데 응암동과 수색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역시 서울 지역 강북도 하락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남 지역은 11개구 중요 강남구 0.03%, 서초구 0.02%는 주요 단지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물 가격이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서구입니다. 마이너스 0.17% 하락했습니다. 등촌동과 염창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구로구 마이너스 0.15% 하락했는데 개봉동과 구로동 위주로, 금천구 마이너스 0.12% 하락했는데 독산동과 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적인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은요, 공급 물량 영향을 받는 니추홀구 마이너스 0.14% 하락했습니다. 부평구 마이너스 0.08% 하락했는데 이렇게 지금 니추홀구와 부평구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서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상승하는데 서구 0.08% 소폭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 및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중구 0.05% 올랐는데요. 중산동에 있는 주요 단지 위주로 금매가 소진되면서 올랐고요.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05% 상승했는데 효성동과 작전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역시 인천 지역은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49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경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용인, 처인구 0.28% 올랐어요. 그런데 처인구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처인구 중에서도 남사읍과 이동읍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개발 예정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용인 처인구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도체 효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인구 집값은요, 6주 연속 올랐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이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와 삼성이 경기도 용인시에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사해 보니까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입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 시티 6단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6단지까지는 있는데요. 6단지 전용 면적 84.826제곱미터가 지난 1일에 5월 1일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지난 1월만 해도 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몇 달 사이에 1억 2천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은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지난 3월에만 이 지역에, 처인구 지역에 210억 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6건보다 무려 70.63%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1월과 4월에만 해도 478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작년 전체 거래량 994건에 무려 48.08%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인 처인구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 해제 건수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 발표 이후 이달까지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2단지에서 6단지까지 계약이 취소된 건수는 무려
33건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 2배를 매수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은 돈 3천만 원 받았으면 2배니까 6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서도 보증금을 내주는 이유는 계약금을 내주는 이유는 뭐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요즘 집값이 이제 멈췄습니다. 사실 멈춘 상태입니다. 완전히 거래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2배로 물려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금 거래가 반짝 살아났지만 지금 다시 거래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주시하셔야 돼요. 자, 경기 성남으로 넘어갑니다. 성남 수정구 0.12% 올랐는데요. 위례 신도시 그리고 구도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0.04% 소폭 상승했는데 미사 강변 신도시 위주로 용인 수지구 0.02% 올랐는데요. 광교 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라 하더라도 양주시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45% 하락했는데 공급 물량 영향을 받고 있는 덕정동과 산북동 위주로 그리고 수원 건성구 마이너스 0.32% 하락했는데 건선동과 금곡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용인 처인구로 올랐지만 기흥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흥구는 이번 주 마이너스 0.29% 하락했는데 동백동, 서촌동 위주로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살펴봅니다. 대구 지역 계속 떨어지고 있죠. 남구는요 마이너스 0.39%는 대명동과 이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39%는 남산동과 대봉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달서구 마이너스 0.27%는 중적동과 장기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대구 수성구 마이너스 0.27%는 매호동과 시지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동구 마이너스 0.29% 하락했습니다. 서부동과 화정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북구 마이너스 0.17%는 호계동과 산하동 준신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울주군 마이너스 0.16% 하락했는데 상북면과 그리고 온양면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세롬동과 다정동 주요단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요 급금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하락세가 85주째 이어지다가 지금 7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제주 지역입니다. 제주시 마이너스 0.18% 하락했습니다. 월평동과 노형동 위주로 서귀포시 마이너스 0.07% 하락했는데 강정동과 성산읍 위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요. 지금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한 5.25%로 지금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계속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2%를 보고 있잖아요. 2%까지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의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지금 1.75%포인트 차이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로 한국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